안녕하세요. 안심에너지협동조합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 출자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주민 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에 앞서서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공 서비스나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오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을관리 사회조합동, 특히 도시재생에서의 협동조합들은 주로 개인의 역량에 그 중점을 두는 사적 영업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페, 뭐 식당, 뭐 반찬 가게, 공방, 뭐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 마을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러한 사적 영역의 사업 외에 공적 영역에서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돌봄이라든지 공공공간, 뭐 거점 공간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적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최근에 이러한 이제 그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문제는 이제 이 사회에 뭐 이제 뭐 이슈 중에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2030 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고, 또 과거의 재생에너지가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바이오 중심에서 이제는 완전한 청정을 의미하는 태양열과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청정 에너지를 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 게 이익을 같이 공유하자는 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발전 사업의 소득을 단순히 발전 사업이 뭐 지구를 위해서 또 친환경을 위해서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뭐 그런 것도 가장 기본을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주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의 형태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전 시스템을 보면 뭐 이렇게 셀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전지판이죠. 이런 셀이 있고 이런 셀들이 모여서 태양광 이제 판을 만들고, 그리고 태양광이 보면 햇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데 이게 직류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달하려면 교류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버터라는 부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광은 많은 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이 필요하고요. 태양광 전지판을 지지하는 이제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판이 만든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봇대에 연결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인버터. 그래서 요 세 가지, 태양광 전지판, 구조물, 인버터,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속입니다.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발전소를 만들 때 뭐 하나 패널을 썼는데, 이렇게 국내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보증을 해줍니다. 뭐 효율을 84%, 뭐 90%.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최근에 나온 패널들은 사실 30년, 40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바꾸면 되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태양광 패널에 대한 효율이나 아니면은 뭐 연속성은 매우 좋은 편이고요. 인버터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교체하는 부속으로 봅니다. 이것도 많이 효율이 좋아져서요. 과거에는 뭐 8년,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다양한 뭐 무유상 보증을 통해서 20년까지 보증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뭐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터는 저희가 이제 감가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교체해야 될 부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개통 연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세 가지 부속, 그래서 구조물 만들고 거기다 태양광 팬을 놓고 그다음 인버터 놓고 이러면 끝이 아니라 요거 외에 개통 연계 비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전에 있는 뭐 전봇대하고 연결을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따로 발생을 하고요. 앞에 있는 그 구조물과 태양광 패널과 그다음에 인버터는 그러니까 설비 업체에 지불을 하는 거라면은 이 개통 연계 비용은 이제 한전에 지불을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처에 전봇대나 아니면 이런 그 연결하는 시설이 있다는 기준하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보통 책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기 값을 결정하는 비용이 SMP라고 하는 거와 REC라는 게 있습니다. SMP는 일종의 전기 가격입니다. 예, 순수한 전기 가격.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파는지 이게 SMP고, 자, 그다음에 REC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50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 회사가 2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자기의 생산하는 거에 법적으로 2022년부터는 10%, 예, 10%에 해당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회사가 10%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른 곳에서 만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분을 자기가 포인트로 사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REC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생산하는 곳은 전기값 SMPS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만든 신재생 에너지의 양만큼 이렇게 REC라는 이제 포인트를 또 따로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가격은 두 개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SMP, 하나는 REC. 이렇게 두 개의 가격으로 구성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한국형 FIT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발전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보통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태양광 패널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바꿔야 되지 않냐 걱정하시고, 그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즘 이제 그 효율의 보증이 뭐 25년, 30년까지 간다는 거. 두 번째는 태양광 가격이 매년 떨어질 텐데 매년 떨어지면 나중에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 20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협동조합으로 하는 경우에 100kW 미만인 경우는 한전에서 20년 계약을 해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격으로? 작년 최고 높은 가격으로. 태양광 가격은 항상 작년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올해 가격보다. 그래서 작년 가격으로 20년 계약을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익을 얼마 볼지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한국형 FIT 제도라고 하고요. 가능하면 마을관리 사회적동자에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는 100kW 정도로 만들었을 때 이 한전에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려면, 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100kW니까 12시간 하면 100kW 곱하기 12에서 1200kW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350에서 400kW 정도를 생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루에 최대 출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 비율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데는 뭐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설비 이용률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가장 센 곳이 어디냐? 영천이에요. 예, 거기는 설비 이용률이 좀 높고요. 거긴 저희들이 이제 기상청의 자료들을 보면 뭐 3.8시간 정도를 보고요. 또 뭐 서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좀 낮은데 뭐 제일 낮은 곳이 뭐 3.23시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설비 이용률을 계산할 때 3.56 정도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kW라면 하루에 3.5시간, 3.6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이거를 전제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건 지역마다 다른데 이거는 기상청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 태양광 이제 이 시간들을 책정해 놓은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 식들을 거기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가격과 REC 가격의 가중치를 기본으로 해서 판매 대금의 1kW 판매대기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용량의 그 지역의 발전 시간대가 뭐 3.5인지 3.6인지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한 달에 그러면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식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REC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곳들이 다 똑같이 REC를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REC를 책정할 때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다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평지에 짓는 거랑 그리고 옥상에 짓는 거랑 가중치를 다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능하면 산에 하지 말라고요. 어디 하라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곳을 활용하자. 이는 어떤 곳들? 주차장이나 옥상에. 그래서 산에다 지으면 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옥상에다 하면 1.5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에다 지으면 사실상 돈 안 되죠.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옥상이나 주차장에 지으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중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에 만들어지는 공영 주차장에 햇빛 가리개 형식의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공에 있는 건물이나 좀 큰 건물의 거점 공간이나 지역의 공공 건물의 옥상에 짓는 것들을 가이드합니다. 그곳에 지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1.5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kW를 생산했을 때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임야 같은 경우는 0.7을 제공하니까 1,900만 원. 그다음에 건물 옥상 같은 경우는 1.5를 제공하니까 2,670만 원.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또 도시재생은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특히 우리가 만들어질 지역의 주차장이나 옥상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권유를 해드리고 수익률에 대한 계산을 여기에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도 이런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주로 지자체가 만든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의 SPC 법인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펀딩 형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률을 받는 거, 뭐 낮으면 4%, 높으면 뭐 7%, 9%까지 수익률을 받는 방식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 SPC라는 회사에 있는 거죠. 뭐 지자체나 아니면 발전소가 만든 그 발전소 법인에 있는 거고 주민들은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 참여만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민 참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 참여 방식은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누가 내죠? 이 법인이 내서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죠? 지역 주민 가져가는 거죠. 그럼 운영은 누가 하죠?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SPC 방식으로 하던 것은 운영은 발전소가 하고 수익의 일부만 주민들한테 펀딩 형식으로 줬다면 지금 주민 참여형 방식은 직접적으로 운영도 주민들이 하고 이익도 주민들이 가져가고 이런 방식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은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2메가와트, 뭐 20메가와트 이런 대규모 사업이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제가 소규모로 뭐 50kW에서 200kW 이런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운영도 하는 방식. 그래서 협동조합하는 방식, 특히나 마을거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재생소로 만들어지는 주차장과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방식들이 단순히 수익만 낸다면 지금의 주민 참여 방식은 수익과 운영을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이름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단순히 이 펀딩 기간 뭐 5년, 10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이 공간 자체, 이 시설 자체가 지역의 자산으로서 남는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한 그러한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그냥 주민들이 지으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이 계약 조건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풀어져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는 이런 임대료를 뭐 무상으로 하라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조례로서도 이제 있어야 되고 또 계약 기간의 문제도 있죠. 아무래도 이 사업은 20년, 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는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한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사실 이런 지자체의 조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택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돼.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돼. 이렇게 개발행위 조례, 특히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 조례가 있는 곳은 사실은 산밖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산에 짓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짓는 거죠. 이러면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은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꿈도 꿔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기 앞서서 이런 조례들이 지역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꿈꿔볼 수 없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거,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사를 해봐야 되죠. 뭐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가 뭐 햇빛에 가려가지고 하루 종일 햇빛 들지 않는 곳이라든지, 또 부지가 너무 작아서 뭐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에서 이제 효율이 나오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검토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검토 후에 이제 임대 계약을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나면 서류를 접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 행위를 이제 시작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부지 선정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값이면 효율이 좋은 곳이 어디라 했죠? 주차장과 옥상과 같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 워낙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일조 시간을 봐야겠죠? 그 일조 시간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사업 부지가 아무래도 남향하고 서양, 뭐 동양은 또 일조 시간이나 효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조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 좋은데 한쪽이 음영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음영이 지지 않는지, 또 음영 지는 것도 음영의 그러니까 음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 그래서 사계절의 음영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조례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개통 용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전을 했는데 발전하면 이게 어디로 가죠? 한전으로 가죠. 근데 그 지역의 한전에서 이거를 받아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통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유가 있는 곳은 상관없는데 여유가 없는 곳은 발전을 해도 한전이 가져가질 못해요. 이게 개통 용량인데, 이건 한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개통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개통 용량 모자라면 확장하면 되겠네. 쉽게 확장 못합니다. 이것도 1,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통 용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확인할 게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조례에서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지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동네에 한전의 개통 용량에 여유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사실 사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입지 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매년 비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대규모되고 대량 생산하면서 원가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0kW를 지으면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1억에서 1억 3천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왜 비용 차이가 나냐 하면, 사실은 부속을 얼마만큼 좋은 거를 쓰냐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구조물, 그 다음 인버터라는 부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는 얼마나 좋은 거를 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구조물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에다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차장 좀 높이 지어야 되잖아요. 밑에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구조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옥상에 지을 때도 옥상이 평평한 곳과 옥상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 따라서 구조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가는 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전문 업체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비용은 그 정도 든다. 자, 그러면 비용을 이제 어떻게 그럼 나눠볼까 그런 거죠. 자, 지금 70% 정도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쿼터를 통해서 지역의 신협을 통해서 대출하는 것들을 보통 가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70%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걸레 사회적 업동조합은 사회적 업동조합에서 배당이 안 돼요. 그럼 배당이 안 되는 걸 출자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걸레 사회적 업동조합에서 초기 비용 일부를 대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펀딩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거래 사회접동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펀딩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펀딩을 유치하는 곳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 펀딩을 회사하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신협 중앙회를 통해서 대신 커뮤니티 펀딩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외부의 업체를 통해서 하든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든 이 커뮤니티 펀딩을 통해서 이 30%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에 3%에서 4% 비율은 총에서 결정을 이사회와 총에서 결정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지역에 이제 출자한 분들이나 펀딩한 분들이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건 이제 저희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실제로 여기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기업 사택 옥상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92kW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할 때 3.5시간 계산했는데 실제로 효율이 좀 더 나와서 계산해보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3.6시간 이상의 효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이제 지역 자산화의 공간으로서 또 지역의 또 공적 자금을 만드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은 또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저희가 솔라 카페에서 태양광 카페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태양광 관련되는 에너지 샵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생사업지에서는 몇 군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지마다 태양광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사업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달리 단순한 에너지 자립 혹은 친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발전 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는 주민 이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소라는 특징, 그 다음에 지역의 자산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소라는 특징, 또 이걸 통해서 마을의 기금을 만들고 사무국의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사업으로 비즈니스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징,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다양하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적 영역 사업에서 공적 영역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단순한 직접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통한 사업들도 확장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의 자산으로서 또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 조합을 담보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소는 좋은 아이템이고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